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 또 그 진행하는 도중에 또 고문 한 분이 늦게 오셨네요. 아마 개인적으로 뭐 결혼식 같은데 행사 가셨다 오신 것 같은데, 우리 피춘섭 고문님 저기 서 계신 분입니다. 자, 박수 한번 주시죠.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강정래 고문님 이제 마무리 발언 하셔야 되는데 감자 드시고 감자 드시고 오십시오. 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 그러고 지금 뭔가 잘못됐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자 하나씩 짚어봅시다. 일단 태블릿 PC에 대해서 김정렬 고문님, 김정렬 전도사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뭐 사실 그걸 훔쳐다가 안에다가 뭘 또 없는 걸 심어가지고 JTBC나 또는 그 당시에 윤석열 검사죠. 이 사람들이 다 조작했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 뭐 우리 지금 감옥에 계신 아까 누구죠? 하여튼 태블릿 PC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박근혜 대통령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들이 태블릿 PC를 재판정에서 점거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어요. 정말로 그게 뭐 그런 잘못된 게 있고 뭐 국정농단하는 그런 증거가 있다 그러면 자기들한테 유리한 증거인데 왜 그걸 회피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태블릿 PC는 애초에 그 아주 기본적인 그런 도구로서 문서 작성하고 전달하고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걸 갖다가 그 태블릿 PC를 가지고 드레스된 연습물을 뭐 수정을 고쳐가지고 뭐 최순실한테 보내고 어쩌고 하는 거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런 게 객관적인 증거가 나왔죠.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수사 과정에서 가장 큰 증거물을 수집하는 능력이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그 경찰 산하 아닙니까?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언론에다 발표도 된 내용입니다. 태블릿 PC는 최순실과 관계가 없다. 주인이 여럿이다. 여러 사람이 사용한 흔적이 있다. 자,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단 한 줄도 보도를 안 했죠. 왜? 자기네들의 여지껏 태블릿 PC가 박근혜 정부가 국정농단한 증거라고 떠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어떤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갖다 언론에 발표하는 순간에 자기들은 거짓말쟁이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못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재판의 과정에서도 많은 변호인들이 수차례 요구를 했어요. 정말로 그게 국정농단한 증거가 있고 잘못된 게 있으면 이 재판정에 당장 증거로 제출해라. 근데 검찰은 끝까지 안 했죠. 이것만 봐도 조작된 거고 애초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게 언론에서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탄핵을 시켰어요. 탄핵은 국정농단 때문에 국민들이 시킨 게 아닙니다. 이거는 탄핵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은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죠. 국회의원들 과반수 이상인가요? 3분의 2 이상이죠. 자, 그렇게 탄핵을 의결하면 탄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이 방어장치가 있죠.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탄핵을 시키면 국정이 엉망이 되니까 대통령을 함부로 탄핵시키지 못한 그런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국회 해상권인데, 자, 이걸 없앤 사람이 누구죠? 이게 바로 김정삼 정권 때 없앴습니다. 원래는 있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자기네들이 뭉쳐가지고 탄핵을 시키려고 그럴 때 거기에 대한 대응찬으로서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 선거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 순간에. 근데 이런 권한을 없애버린 게 김영삼 정권이죠. 물론 뭐 그분도 이런 사태가 있으리라고 생각은 못 했겠지만 뭐 국회의원들이 한둘도 아니고 대통령 권한이 그때만 해도 막강했으니까 국회의원들이 뭐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실제로 이게 두 번째죠. 노무현이가 이제 그 탄핵을 당했다가 그때 헌재에서 구사일전 했지만 지금은 국회에서 탄핵시키기 전에 언론을 동원해서 워낙 갖다가 이 악감정을 심어놔가지고 사람들 머리를 완전히 세뇌시켜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도저히 살 수 없는 구렁텅이로 이미 몰았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비겁하게 정의의 편에 선 게 아니라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때리고 자기들은 패해버린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당당한 일을 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재판관들 지금 언론에 나오고 뭐 사회활동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전부 어디 숨었는지 꽁꽁 숨었는지 그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들죠. 왜?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못할 겁니다. 자, 그래서 잘못된 거고요.
그렇게 멀쩡했던 사람을 갖다가 탄핵으로 권한을 다 뺏어버리고 감옥에 가다 놓고 지금에 와서 이제 사법적 잣대를 들이댑니다.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행사한 문제를 권한을 뺏어버리고 나서 지금 와서 일반인과 똑같은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요. 그건 뭐 경우도 그게 맞지 않는 거겠지만, 자 그렇게 들이내가지고 지금 2년 반 정도 가다 놓고 암만 재판을 하고 조사를 해도 객관적 증거가 나오는 게 없어요. 일은 한 푼 받아먹었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엉뚱하게도 잡아 가져는 놔야 되겠는데 그게 객관적인 게 없으니까 뭡니까? 삼자뇌물죄, 묵시적 청탁.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제목을 갖다 적용해가지고 지금 가다 놓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저 형을 살고 있는 것은 국정원 특활비 썼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판이 벌어졌는데 1심에서 2년형을 때렸죠. 1심에서. 그런데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모든 재판에 출석을 안 했습니다. 아예 항고도 안 하고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국정농단 재판에서는 검찰에서 항고를 해서 대법원에 지금 뭐 많은 재판이 기류가 돼 있는데 국정원 특활비 부분에 대해서는 항고를 안 했어요. 항소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형이 확정이 돼버린 겁니다. 2년이. 그래서 그 2년에 대한 형을 지금 현재 살고 계신 거고,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국회의원들이 지금 있던 이 시국을 빌미로 정치적 권한으로 탄핵을 시킨 것이지 국정농단 때문에 무슨 뭐 법원에서 탄핵된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탄핵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 또 한 가지 절차가 잘못된 게 뭡니까? 그것이 사법적 어떤 법적 그런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서 법률을 지키지 않았다. 이래서 탄핵의 어떤 그 빌미가 된 것인데, 그런 사법적 판단은 사법부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암만 권한이 센 대통령이라도 자기가 사법적 판단을 내릴 수 없고, 암만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사법적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법적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에만 할 수 있는 게 민주국가의 3대 그 절대적 원칙이죠. 상권 분립이라는 원칙. 다시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탄핵될 만한 어떤 뭐 법적인 잘못이 있다면 사법부의 판단이 끝난 다음에 탄핵이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법적으로 뭔가 이게 법률 위반했다, 뭘 잘못했다 해가지고 그래 근거를 잡아가지고 재판도 되기 전에 탄핵을 먼저 시켰어요. 이것이 잘못된 거죠, 절차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아직도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제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사법적으로 2년 또 받고, 그 다음에 또 뭐 20 몇 년의 어떤 그런 징역형을 받고, 뭐 168억인가 하는 벌금형을 받았지만은, 자, 그 근거가 되는 뭡니까? 그 뇌물이라는 거, K스포츠, 뭐 등등에다가 무슨 삼성이 뭐 뇌물을 줬는데 그게 뭐, 묵시적 청탁으로 해서 뇌물을 받은 것이다. 그것도 그 최순실이하고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익을 공유하기로 해서 묵시적 청탁으로 수락한 거니까 뇌물죄다. 자, 이렇게 해서 20 몇 년인가 저기 뭐 징역을 때렸죠. 그런데 그러면 그 삼성이 줬다는 그 뇌물이 최순실이한테 건너가거나 박근혜 대통령한테 건너갔어야 뇌물이 되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 대기업에서 K스포츠, 미르재단 등에 출연한 자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 재단에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뇌물죄를 씌웠어요. 그렇게 씌우기 위해서 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경제 공동체가 뭡니까? 그건 뭐 마치 부부간에 또는 뭐 가족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뭐 경제 공동체라는 말은 뭐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경제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남편이 사기쳤는데 부인이 가서 처벌받는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하고 뭐 경제 공동체라고 해서 최순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왜 그걸 벌금을 받고 징역을 살아야 됩니까? 이것이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러한 이제 모든 걸 봤을 때 처음부터 탄핵은 기획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결의했고, 더 괘씸한 것은 그 중에서 어떤 경우에도 지켜내야 할 그 당시 여당의 새누리당의 많은 62명의 국회의원들이 배신을 해서 탄핵에 찬성을 해줬기 때문에 탄핵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맙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정농단 때문에 탄핵당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자, 62명이 거기서 등을 돌려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 이 사람의 속내는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이 어떤 요구를 개별적으로 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걸 안 들어주면 너 탄핵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그 속내를 어떻게 알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단지 여러분들 아시기는 국정농단 때문에 탄핵당했다,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탄핵이고 또 법적 처벌에 관해서는 어떤 그 법률에 의거해서 철저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건데 2년 반 넘게 가더라도 아직도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인신공격만 하는 겁니다. 뭐 정유라가 뭐 박근혜 대통령 딸이라는 뭐 그런 헛소문만 계속 흘리고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원 한 장 받아먹은 게 있었다면 그거 가지고 그 막 온갖 또 온 언론에서 막 뭐 24시간 뭐 1년 내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죠. 왜?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래 맨날 지금 와가지고는 이제 인신공격만 하는 거예요. 뭐 세월호 때 7시간 동안에 무슨 청와대 안에서 뭐 누구를 불러들였대더라. 말도 안 되고 확인도 안 되고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그 인신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 이 사법체제에서는 그런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설사 그런 의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안 풀어줘요? 아니 풀어줬다간 법관들 중에 무사하지 못하게 생겼잖아요. 지금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저 누구죠? 2심에서 뭐 또 그 징역형을 때렸다가 그다음에 김경수를 갖다가 구속시켰던 그 판사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 재판 개입으로 지금 또 그 사람이 원래 오히려 지금 좀 피고인이 돼가지고 지금 법원에 불려다니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정권의 실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 공작과 자기들 말 입맛대로 정치 재판을 하지 않으면 누구도 무사할 수 없는 그런 공포 정치를 하고 있는 이 시국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께서는 철저한 신념을 가지고 나 하나만이라도 이 잘못된 이 재판을 똑바로 잡고 나 하나만이라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 억울한 것을 풀어주는 게 바로 우리가 정의를 쫓는 길이다 하는 신념을 절대 잊지 마시고 우리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강정래 고모님 모시고 마무리 말은 듣고 오늘의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래 고모님.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또한 우리 박사모 여기 그 회원님들, 이 더운 날씨에 오늘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간이 없고 힘이 들고 덥다고 이곳에 나오지 않았다면은 집에서 텔레비를 통해서 뉴스를 들을 때 분통이 터져서 숨이 막힐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덥지만은 이곳에 이렇게 와가지고 여러 사람 연사와 많은 애국 동지들과 애국 의병님들을 만나니까 얼마나 이렇게 반갑고 좋습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은 숫자에 불과한 것 같고 몇 명 안 모인 것 같지만 우리 한두 사람 모인 곳에도 여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애국 동지들이 힘을 낼 때 이제 100명, 200명, 1000만 명, 10만 명까지도 모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들지만 이제 실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문재인 정권과 싸워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합시다. 그래요. 그렇게 해야만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될 수가 있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찾으러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박근혜 대통령, 대한민국 가장 깨끗한 대통령, 힘이 들지만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지하실에서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실망하지 말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 힘내시라고 여러분들 큰 소리로 박수를 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살리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 명예 회복시키고 청와대로 박근혜 대통령 복귀하는 순간까지 어렵지만 인내하시고 참고 열심히 투쟁해서 빨갱이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을 우리가 몰아냅시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보릿고개
어려운 우리 대한민국을 박정희 대통령이 가난한 두 번째 가난을 물리치고 10대 강국에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배가 불러서 잠시 동안 우리가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성을 되찾고 이제는 대한민국 살리는데 여러분들과 저와 한몫을 합시다. 이제 오늘도 더운데 수고하셨는데 가는 발걸음도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과 이 박근혜 대통령을 살리는데 함께 하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 절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애국 동지들과 기독교 종교인들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이제는 침묵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내놓고 우리가 투쟁할 때 반드시 진실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10만 원 한 장 먹지 않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의인이십니다. 잘못이 없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과 국회의원 62마리가 탄핵해라 화해해라 이랬을 때 대통령이 잘못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항복하지 않았다고 죄 없는 대통령을 깨끗한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탄핵했습니다. 탄핵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돈 먹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될 만한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죄밖에 없습니다. 이 대가가 이것입니까?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을 삿발들이 지우려고 할 때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세계 속에 가장 깨끗한 대통령으로 우리는 여러 사람들이 전파해서 박근혜 대통령 명예 회복시킵시다. 박근혜 대통령 묻고 가면은 총선도 망합니다. 탄핵이 잘못됐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소리나라 외칠 때 이제 62마리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잘못했다고 사죄할 때 박근혜 대통령과 애국 시민 여러분, 애국 동지 여러분, 의병들이 뭉칠 때 문재인과 삿발을 끌어내는데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이제 함께 뭉치기만 하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설계 속에 우뚝 설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를 반드시 알을 때 그것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애국 동지들 더운데 고생하셨고 특히 이 집회를 위해서 신영교 대표님이 더운데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여기에 이 모든 멍석을 펴놨을 때 잠시 차를 타고 와서 여 무대에 서는 것 뿐입니다. 부족하고 저는 내세울 게 없지만 여기 대표님이 이런 집회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기에 저는 자리 믿고준다는 심정으로 여기에 나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졌을 줄 믿습니다. 오늘 분통 터지는 것을 참지 못해서 이 거리로 나와서 이렇게 태극기를 흔들고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힘들지만 여기에 왔다 간 것을 우리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기 왔다 가면 가는 발걸음이 힘들 것 같지만 가벼워집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걸 알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분통 터지지만 이렇게 모였다가 가면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희망이 넘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전번 주에도 이렇게 많이 와주셨고 이번 주에도 많이 오셨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더 많이 나오셔서 박근혜 대통령 우리가 힘이 있어야만이 문재인이 인민재판하고 문재인이 가둬놨다 할지라도 박근혜 대통령을 반드시 찾으러 가는 시간이 곧 다가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냅시다. 서로 우리는 누구를 휘뜯지 말고 서로 사랑할 때 하나가 될 때 우파가 사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지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가시는 발걸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박근혜 대통령 만세! 박근혜 대통령 만세! 박근혜 대통령 만세! 애국 동지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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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강정래 고모님 정말 뭐 목소리도 카랑카랑하시고 대단한 어떤 그런 그 내공을 지니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뭐 물론 이제 나오신 뭐 우리 연사님도 수고하셨지만 여러분들도 보면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께서도 속에는 부글부글 끓지만 그래도 가만히 앉아서 자리를 지키면서 연사님의 말을 경청해 주시고 또 행진에 동참해 주시고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 줄 압니다. 이 모든 우리의 그 고통이 박근혜 대통령 명예를 회복하고 하루빨리 석방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집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애국가 1절 제창한 다음에 오늘 집회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국가 틀어주십시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집회를 모두 마치고요. 다음 주 2시에, 오후 2시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